쿵, 쿵, 쿵. 그날은 새벽 2시 그 소리로 시작됐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제가 문득 깨어난 건 거칠고 다급한 두드림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70이 넘은 늙은이를 새벽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쿵, 쿵, 쿵.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아니, 더 거세졌어요. 마치 문짝이 부서질 것처럼 사납게 울려 퍼졌죠.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온 집안을 흔들어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린다는 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쿵, 쿵, 쿵.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헐떡이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급박한 숨소리. 저는 더 떨렸어요. 혹시 도둑? 아니면 미친 사람? 어두운 복도가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어요. 한 발 한 발 현관으로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쿵, 쿵, 쿵. 소리는 더 급해졌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헐떡이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더 떨렸어요. 혹시 도둑? 아니면 취한 사람? 누구시냐고요? 대답하세요. 할머니, 저예요, 저. 옆집 사는 준호요. 아, 준호였구나.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준호는 제 옆집에 사는 젊은 총각이었거든요. 28살인가 그래요. 직장도 다니고 참 성실한 청년이죠. 준호, 이 밤중에 무슨 일이야? 지금 당장 나오세요. 도망가야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포에 질린 것 같았고 숨도 턱까지 차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요. 저는 후다닥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준호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고 이마엔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어요. 준호야,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준호는 대답도 없이 제 손을 확 잡았어요.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해요. 잠깐. 가방이라도 챙겨야지. 약도 있고. 안 돼요. 지금 당장이요. 준호가 그렇게 다급한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나갔습니다.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었어요. 한쪽은 벗겨져서 맨발로 계단을 내려갔죠. 준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할머니, 조금만 더요. 빨리요. 제 발이 차갑고 아팠어요. 아야, 발이. 그러자 준호가 자기가 입던 외투를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죄송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참 착한 애죠, 준호는.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찬바람이 확 불어왔어요. 11월 새벽 공기는 정말 차갑더라고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 외로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 말 좀 해봐. 대체 무슨... 그때였어요. 제가 뒤를 돌아본 순간 세상에 제 집 창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불길이 유리창을 깨고 나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도 함께요. 으악, 불이야. 우리 집에 불이.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 주저앉으려고 했죠. 하지만 준호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내 집이, 내 집이 타고 있어. 평생, 평생 모은 게 다 저기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건물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불이야? 어머, 저기 봐. 119 불러. 빨리.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했어요. 119입니다. 중랑구 면목동 3가 12번지 주택에 화재 발생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제 집이 타는 걸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요? 준호가 제 옆에 앉아서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스, 가스는 분명히 잠갔어. 확실히 잠갔단 말이야. 전기도 다 껐고. 할머니, 그게 제가 본 게 있어요. 준호가 심호흡을 했어요. 뭔가 말하기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밤 12시쯤 야근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할머니 집 앞에 수상한 남자가 있었어요. 수상한 남자? 네. 기름통 같은 걸 들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황급히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할머니 집 쪽을 봤는데 현관문 틈으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 같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이게 방화란 말인가요?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왔던 그 남자. 사흘 전 낮이었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은 40대쯤 되는 남자가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재 보험 관련해서 상담 나왔습니다. 보험? 전 이미 가입했는데요. 요즘 새로 나온 상품이 훨씬 좋습니다. 잠깐만 보시죠. 그 남자는 서류를 펼치면서 제 집안을 유심히 둘러봤어요. 특히 가스레인지랑 전기 배선을 이상하게 오래 쳐다보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꼼꼼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준호야, 그 남자, 며칠 전에 온 그 보험 설계사.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 우리 집을 이상하게 봤어. 가스레인지도 보고, 전기 배선도 보고, 보험 상담한다는 사람이 왜 그런 걸 자꾸 봤을까?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단순 화재가 아니에요. 소방차가 도착했고 물을 뿌려서 30분 만에 불은 껐어요. 하지만 제 집은 이미 반쯤 타버린 뒤였습니다. 까만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었죠. 누군가 담요를 가져다 줘서 저는 그걸 두르고 앉아 있었어요. 준호가 옆에 계속 있어줬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탄 집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준호가 새벽에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만약 준호가 그 수상한 남자를 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불길 속에서 그대로 죽었겠죠.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할머니, 당연한 거예요. 새벽 2시에 노크.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게 제 목숨을 살렸어요. 준호가 두드린 그 문소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험 설계사라는 남자의 정체를 밝혀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길었어요. 경찰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봤고 소방관들은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까맣게 탄 제 집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임시로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친척 집에 가야죠. 하지만 사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어요. 자식도 없고 친척들도 다 멀리 살고요.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일단 제 집에 가시죠. 씻으시고 밥이라도 드세요. 준호야, 미안하구나. 뭐가 미안해요. 당연한 거예요. 준호 집은 1층이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건이랑 옷가지를 꺼내줬어요. 할머니, 이거라도 입으세요. 제 옷이라 크긴 한데. 고맙다, 정말 고마워. 씻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준호가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평소 같으면 짜다고 안 먹었을 텐데 그날은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준호야. 네, 할머니. 그 남자. 내가 본 그 남자 말이야. 어떻게 생겼어?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키는 한 175 정도? 마른 편이었고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손에 든 기름통이 확실했어요. 빨간 플라스틱 통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보험 설계사를 떠올렸습니다. 사흘 전에 왔던 그 남자. 키가 그 정도였어. 마른 편이었고. 할머니, 그 사람 명함 있으세요? 명함? 있지. 집에. 아, 집이 다 탔는데.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명함을 지갑에 넣어뒀던 게. 그리고 그 지갑은 제가 늘 들고 다니는 가방에 있었죠. 준호야, 내 가방. 어제 가방 가져왔어? 아, 현관에 있던 거요? 네, 가져왔어요. 준호가 가방을 가져왔어요. 저는 후다닥 지갑을 꺼내서 뒤졌습니다. 있었어요. 명함이. 김철수, 대한화재보험 설계사. 명함에 적힌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니까 화가 치밀었어요. 이 사람이 제 집을 불태운 거라니. 준호야, 이거 경찰한테 줘야 해. 네, 제가 바로 연락할게요. 준호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10분쯤 지나서 경찰이 왔습니다. 할머니, 명함 좀 볼까요? 젊은 경찰관이 명함을 받아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람이 사흘 전에 할머니 댁에 왔다고요? 네. 보험 상담한다면서요. 근데 이상하게 집안을 유심히 봤어요. 가스레인지랑 전기 배선을요. 경찰관은 뭔가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집 총각분? 네. 어젯밤에 목격한 남자 인상착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준호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키, 체격, 모자, 기름통까지. 좋습니다. CCTV도 확인하고 있으니까 곧 결과 나올 겁니다. 경찰이 가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때 준호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여보세요? 아, 네. 김옥순 할머니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준호 얼굴이 굳어지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CCTV에 남자가 찍혔대요.
정말? 네. 그리고 그 명함에 있는 회사에 전화해 봤는데 김철수라는 설계사는 없대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가짜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거죠. 그럼, 그럼 그 사람이 일부러 우리 집을 노린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경찰 말로는 최근에 이런 방화 사건이 몇 건 더 있었대요. 혼자 사시는 노인들 집을 노려서요. 세상에,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하필 저를 노렸을까요? 저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걸까요?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이 잡을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는데. 그날 오후 경찰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CCTV에 찍힌 남자랑 제가 만난 그 보험 설계사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경찰서에 가셔야 해요. 사진 보고 확인해 달래요. 준호가 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갔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니까 경찰관이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 할머니 댁에 왔던 사람 있으세요?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봤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진 속 남자. 마른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 바로 그 보험 설계사였어요. 확실하세요? 네, 확실해요. 이 사람 맞아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박성호라는 사람인데 상습 방화범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5건의 방화를 저질렀어요. 5건이나요? 네. 혼자 사시는 노인 댁을 노려서 보험 설계사나 수리기사로 위장해서 집을 둘러보고 나중에 밤에 불을 지르는 수법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요?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2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분은 크게 다치셨고요. 저는 입을 막았어요. 만약 준호가 그날 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저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할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옆집 총각이 목격하고 바로 구해내지 않았으면. 그러게요. 정말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무서워서.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다행이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차를 끓여줬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한 거.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그날 밤 늦게 경찰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용의자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CCTV 추적해서 오늘 오후에 잡았습니다. 자백도 받았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잡혔구나. 드디어 잡혔어. 할머니, 내일 경찰서로 한 번 더 와주셔야 합니다. 조서 작성하셔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준호한테 말했어요. 잡았대. 그 사람 잡았어. 다행이다, 정말. 준호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준호네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불편했지만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숨 쉬고 있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새벽 2시에 노크, 그 소리가 제 목숨을 살렸다고. 만약 준호가 야근하지 않았다면, 만약 준호가 그 남자를 보지 못했다면, 만약 준호가 용기를 내서 제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작게 중얼거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히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넌 출근해야지? 네. 근데 괜찮으세요? 혼자 계셔도? 괜찮아. 걱정 마. 오늘 경찰서 가야 하니까.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가 휴가 쓸까요? 같이 가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넌 회사 가. 혼자서도 갈 수 있어. 사실 혼자 가기가 좀 무섭긴 했어요. 하지만 준호한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꼭 택시 타고 가세요. 알았어, 알았어. 어서 가봐. 준호가 나간 뒤 저는 천천히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하룻밤새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가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가게들은 문을 열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평범한 하루를 사는데,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까 어제 그 경찰관이 반겨줬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작은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피해 경위를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해요. 제가 받아 적을게요. 네. 저는 사흘 전 그 남자가 왔던 일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집안을 어떻게 둘러봤는지 다 떠올려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특히 가스레인지를 오래 봤어요. 그리고 전기 배선함도요. 그때는 그냥 꼼꼼한 사람인가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범행 수법입니다. 미리 집 구조를 파악해서 어디에 불을 지를지 계획하는 거죠.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람은 제 집을 보면서 이미 불태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혹시 그 사람이 다른 말은 안 했나요? 집에 혼자 사시냐든지, 가족이 있냐든지. 아, 물어봤어요. 혼자 사냐고. 제가 혼자 산다고 했죠. 그럼 그때 이미 타겟으로 정한 겁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걸 확인한 거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저를 노린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조서 작성이 끝나고 나오는데 경찰관이 말했어요. 할머니, 용의자 보시겠어요? 네. 그 사람을요? 네. 보고 싶으시면 볼 수 있어요. 유리 너머로요. 저는 망설였어요. 보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볼게요. 경찰관이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한쪽 벽이 큰 유리창이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 사람입니다. 유리 너머로 남자가 보였어요.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 보험 설계사, 박성호. 제 집을 불태운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화가 치밀었어요. 동시에 슬펐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저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사람, 왜 그랬대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돈 때문입니다. 노인분들이 돌아가시면 빈집이 되고, 그럼 헐값에 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불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정말 악질입니다. 지금까지 5건의 방화로 2분이 돌아가셨고, 3분이 크게 다치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운이 좋다. 맞는 말이에요. 준호가 있어서 살았으니까요. 그 사람, 벌 받겠죠? 당연하죠. 살인죄까지 적용되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 그 남자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범인도 잡혔고, 이제 끝이야.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집은 여전히 타버린 상태였고, 저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응, 방금 나왔어. 어디 계세요? 제가 점심시간이라 나왔는데 같이 밥 먹어요. 아이고, 괜찮아. 넌 회사 식당에서 먹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경찰서 근처에요. 어디 계세요? 결국 준호를 만났어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조사는 잘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그 사람도 봤어. 범인이요? 응, 유리 너머로. 참,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더라. 저런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준호야, 나 이제 어떡하지? 네, 집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려니까 막막하다.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넌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 폐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날 오후 준호는 구청에 연락해서 임시 거처를 알아봐 줬어요. 화재 피해자를 위한 임시 주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한 달 정도는 무료로 지낼 수 있대요. 그 사이에 집보험 처리하고 다른 곳 알아보시면 돼요. 보험? 보험을 들어놨나 모르겠네. 할머니, 제 친구 중에 보험회사 다니는 애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준호는 정말 이것저것 다 알아봐 줬어요. 보험도 확인해주고, 정부 지원금도 신청해주고, 새 옷도 사다 줬습니다. 준호야, 이걸 내가 다 어떻게 갚니? 할머니,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 할머니 생각나서요. 내 할머니? 네. 제 할머니도 혼자 사셨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돌봐주셨는데, 제가 대학 가고 취직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잘 안 찾아뵀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준호 눈이 빨개졌어요. 마지막에 한 번도 못 찾아뵀어요. 그게,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요. 그래서 할머니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저는 준호 손을 꼭 잡았어요. 착한 아이구나. 정말 착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임시주택으로 이사하는 날, 준호가 짐을 날라줬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지만요. 할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어. 넌 이제 그만 가봐. 회사 가야지. 할머니, 저 내일도 올게요. 안 돼. 넌 내일이나 해. 더 이상 나 때문에 고생하면 안 돼. 하지만 준호는 다음 날도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 퇴근하고 들러서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재 보험이 나온다고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가 기뻐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했어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새벽 2시에 노크, 그 소리로 모든 게 시작됐죠. 무서웠던 그 소리가 알고 보니 제 목숨을 살린 소리였어요. 그리고 준호. 착한 그 청년이 없었다면 저는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보름달.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보험금이 나왔고 구청에서 집 재건축 허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다시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 용기가 나질 않았거든요. 할머니, 오늘 뭐 하세요? 준호가 주말에 찾아왔어요. 요즘 준호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이요? 집 말이야.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 집에서 다시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준호는 제 옆에 앉았어요. 무서우시죠? 응, 무서워. 밤만 되면 그날이 생각나. 불길이 치솟던 거, 연기 냄새. 다 생각나. 그럴 거예요. 당연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건 어때요? 다른 곳? 네. 꼭 그 자리에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아요. 꼭 그곳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네. 제가 부동산 알아볼게요. 할머니 혼자 사시기 좋은 곳으로요. 준호야, 넌 정말 또 고맙다고 하시려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준호가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좋은 곳을 찾았다고 연락했어요. 할머니, 이 동네 어때요? 1층 빌라인데 관리도 잘 되고 근처에 병원이랑 마트도 있어요. 같이 가서 봤어요.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햇볕도 잘 들고 조용했어요. 여기 좋은데?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 회사까지 20분이에요. 20분? 네. 그럼 제가 자주 들를 수 있잖아요. 저는 준호를 봤어요. 이 착한 청년은 자기 편의까지 생각해서 집을 알아봐 준 거예요. 준호야, 넌 왜 이렇게까지 해줘? 그냥요. 할머니가 좋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가구도 새로 샀고 커튼도 새로 달았습니다.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새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새로 시작이야. 이제 새로운 삶이야.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아직? 이제 막 일어났어. 그럼 같이 아침 먹어요. 제가 빵이랑 우유 샀어요. 너 오늘 쉬는 날 아니야? 네, 주말이에요. 그럼 넌 쉬어야지. 왜 여기 와? 할머니 혼자 계시면 심심하잖아요. 참 착한 아이예요, 정말. 같이 아침을 먹으면서 준호가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 어때요? 괜찮으세요? 응, 좋아. 새 집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네. 다행이다. 밤에 무섭지는 않으세요? 응, 어젯밤엔 잘 잤어. 사실 중간에 한 번 깼어요.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냥 바람 소리였습니다. 다시 잠들었어요. 할머니, 혹시 무서우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올게요. 알았어. 고마워. 그리고 이거요. 준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비상벨이요. 이걸 누르면 제 핸드폰으로 알림이 가요. 그리고 경보음도 나고요. 세상에, 이런 게 다 있구나.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쓰세요. 제가 설치해 드릴게요. 준호는 집 여기저기에 비상벨을 달아줬어요. 침실에 하나, 거실에 하나, 화장실에 하나. 이제 안심하세요. 무슨 일 있으면 이거 누르시면 돼요. 고맙다, 준호야. 또 고맙다고 하시네. 그날 오후 준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집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벽, 새 가구, 햇살 가득한 거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다 준호 덕분이라고. 저녁 때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지금 먹으려고요. 혼자? 네. 그럼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저녁 해줄게. 할머니, 괜찮으세요?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 어서 와. 30분 후에 준호가 왔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후다닥 만든 거였지만 준호는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래, 오랜만에 해봤는데 집밥 먹은 게 정말 오래됐어요. 넌 맨날 혼자 먹어? 네. 요즘 배달 음식이 많아서요. 그러면 안 되지. 몸 버려. 저는 준호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줬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할머니가 보시기엔 다들 말라 보이시죠? 그래도 넌 좀 더 먹어야 해. 그날 저녁 준호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행복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준호가 설거지를 하면서 물었어요. 할머니, 자식은 없으세요? 없어. 젊었을 때 남편을 잃었거든. 애를 가져보질 못했어. 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착한 애가 옆에 있으니까. 준호가 웃었어요. 제가 본 준호의 미소 중에 가장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재판 날짜 잡혔습니다. 다음 달 15일이에요. 재판? 네.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시 그 사람을 봐야 한다는 게 싫었습니다. 준호한테 말했더니 준호가 말했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혼자서도 안 돼요. 제가 꼭 같이 갈게요. 재판 당일 준호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저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법정에 들어서니까 떨렸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박성호가 앉아 있었어요.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로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죄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성호는 지난 6개월간 5건의 방화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아십니까? 네. 저희 집에 보험 설계사라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준호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끼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집을 둘러보면서 어디에 불을 지를지 계획했던 거예요. 제가 혼자 산다는 걸 확인하고요. 재판장이 물었어요. 증인께서는 큰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박성호를 봤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혼자 살지만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제 평범한 삶을 빼앗으려 했어요. 제 목숨까지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살았어요. 착한 사람 덕분에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이 빼앗으려 했던 제 삶을 저는 다시 찾았어요. 박성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할 거예요. 용서도 안 해요. 그냥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제발.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응, 이제 끝이야. 정말 끝이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 재판 소식이 나왔어요. 박성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이다. 준호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할머니. 응, 이제 끝이야.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은 다시 돌아와 늦가을이 됐습니다. 제가 새 집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1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불길, 연기, 그 사람의 얼굴.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죠.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점점 나아졌어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젠 거의 악몽을 꾸지 않게 됐습니다. 새 집은 정말 좋았어요. 햇살도 잘 들고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특히 옆집 아주머니가 자주 반찬을 나눠줬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드세요. 고마워요. 나도 뭘 좀 해드려야 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준호. 준호는 여전히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도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지. 넌? 저도 바쁘게 잘 지냈어요. 준호는 요즘 승진했어요. 대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대리라니, 우리 준호 대단하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저한테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참 고마운 아이예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응, 왜? 같이 갈 데가 있어요. 어디? 가보시면 알아요. 준비하세요. 저는 궁금했지만 준비했어요. 준호가 택시를 불러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제 옛날 집이 있던 동네였어요. 여기, 왜 왔어? 할머니, 저기 좀 보세요. 준호가 가리킨 곳을 봤어요. 제 집이 있던 자리에 새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저게, 네, 할머니 집이요. 재건축 끝났어요. 뭐, 저는 몰랐어요. 준호가 몰래 공사를 진행했던 거예요. 준호야, 이게 무슨, 할머니, 가보세요. 열쇠 여기 있어요. 준호가 열쇠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새 집은 깨끗했어요. 예전보다 더 좋았습니다. 벽도 새로 칠하고 바닥도 새로 깔았어요. 준호야, 이걸 언제? 할머니가 재판 끝나고 나서요. 보험금이랑 제가 좀 보태서요. 내가? 왜? 할머니가 이 집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새 집도 좋지만 여기가 할머니 진짜 집이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준호는 제가 말도 안 한 마음을 알아줬던 거예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 여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집에 계속 계실래요? 저는 집을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작은 방.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여기 다시 살고 싶어. 정말요? 응, 이게 내 집이야. 무서웠지만, 이제는 괜찮아.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가 웃었어요. 다행이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넌 어떻게 다 알아? 할머니 표정 보면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 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 저는 새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1년 전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쿵, 쿵, 쿵. 새벽 2시에 노크. 그 소리로 모든 게 시작됐죠. 공포와 혼란, 그리고 상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준호를 만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고맙다, 준호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준호였습니다.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들고 있었어요. 이사 오셨으니까 국밥이라도 드셔야죠. 아이고, 고맙다. 같이 국밥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오늘부터 여기 2층으로 이사 왔어요. 뭐? 네. 할머니 혼자 계시면 불안할 것 같아서요. 제가 바로 위에 있으면 마음 편하시잖아요. 준호야, 넌, 그리고 저도 좋아요. 할머니 계시면 든든하거든요. 이 착한 아이는 자기 삶까지 저한테 맞춰준 거예요. 미안해.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할머니, 폐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지. 계절은 계속 흘러서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어요.
세상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붕어빵 사왔어요. 같이 먹어요. 오냐, 들어와. 같이 붕어빵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예쁘다, 눈. 그러게요. 첫눈이에요. 준호야. 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또 고맙다고 하시네요. 아니야. 진짜 고마워서 그래. 내가 없었으면 나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한참을 창밖을 봤어요. 말없이 그냥 함께.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1년 전 오늘 내 인생이 바뀌었다. 새벽 2시에 노크 소리로. 처음엔 무서웠지만 그게 축복이었다. 그 소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준호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준호는 내게 손자 같은, 아니 아들 같은 존재가 됐다. 이 나이에 가족을 얻게 될 줄은 몰랐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두렵지 않다. 누군가 나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일기를 덮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새벽 2시에 노크. 그 소리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소리 덕분에 저는 살았고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요. 가끔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거든요. 위층에 준호가 있다는 걸.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 줄 거라는 걸. 그리고 저도 있어요. 준호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 할머니가.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밝고 따뜻한 달빛. 잘 자렴 준호야. 작게 속삭이고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준호는 과장이 됐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준호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할머니, 이 사람이 제 아내예요. 지수예요. 할머니 많이 들었어요. 인사드려요. 지수도 착한 아이였어요. 자주 저를 찾아와 음식을 해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손맛이 좋네. 며느리라니요, 할머니. 그럼 뭐야? 우리 준호 아내잖아. 당연히 며느리지. 지수가 웃었어요. 준호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됐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어느 날 저녁 준호와 지수가 함께 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네, 할머니. 곧 증조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몇 달 후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쁜 여자아기였습니다. 할머니, 안아보세요. 준호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어머, 참 예쁘다. 이름은 민지예요. 할머니, 민지 할머니 되셨어요. 민지, 민지야, 잘 자라렴. 할머니가 많이 사랑할게.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1년 전 그 새벽 2시의 노크 소리. 그 소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지수도, 민지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요. 무서운 순간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절망 끝에 희망이 오기도 하니까요. 이제 저는 알아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항상 나쁜 건 아니라는 걸. 때로는 그 소리가 구원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걸.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모든 게 고마워요. 작게 속삭이고 눈을 감았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밤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평화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겐 가족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